오늘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전해 들은 어느 외식업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 민준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38, 그동안 현장보다는 본사 업무에 집중하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점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알바생 이직률이 유난히 높고 손님 응대 평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는 자료를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죠. 단순히 바쁜 매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알바생들이 일주일도 채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몇은 하루 만에 사라진 기록도 있었어요. 민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보고서만 보고 판단하기엔 부족했어요.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매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가명을 하나 준비했어요. 강민우라는 이름으로 이력서를 작성했죠. 학력란엔 고졸이라고 적었고 경력란엔 편의점 알바 경험만 간단히 넣었습니다. 본사 이사라는 사실은 철저히 감췄어요. 지원서를 넣고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었죠. 민주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한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이었는데 매장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가 민준의 귀에 꽂혔습니다. 네, 강민우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남자는 짧게 따라오세요 라고만 하더니 뒤쪽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자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민준을 쳐다봤어요. 이력서 봤어요. 근데 경력이 별로 없네. 첫 마디부터 따가웠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열심히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던데 결국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요.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못 버티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이름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니저 정호예요. 여기서 제 말이 곧 법이니까 그렇게 알아요. 알바생들 관리하는 건 전부 제 권한이에요. 정호는 계속해서 규칙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출근 10분 전 도착, 휴대폰 사용 금지, 손님 없어도 서서 대기, 화장실은 휴식 시간에만 사용 가능. 민주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정호의 차갑고 단호한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매장 앞에 정확히 출근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호가 카운터에 서 있었죠. 딱 10분 전이네요. 겨우겨우 맞춘 거예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는 턱으로 유니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가서 갈아입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선배 따라다니면서 배울 거예요. 민준이 유니폼을 입고 나오자 한 여자 알바생이 다가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지쳐 보이는 얼굴의 여성이었어요. 저 수진이에요. 오늘 같이 일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주는 악수를 건넸지만 수진은 슬쩍 뒤를 돌아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치 정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요. 그때 정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 씨, 신입 교육도 중요하지만 손님 오면 바로 응대해요. 알았죠? 수진은 움찔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첫 근무 시간 동안 민주는 수진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매장 일을 익혀갔어요. 주문받고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일.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정호의 감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절대 앉지 말라는 것, 물컵 하나라도 정확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것, 심지어 쓰레기통 뚜껑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정호가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그것도 못해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아니 대체 뭘 배운 거예요? 편의점 알바도 이것보단 잘하겠네. 민주는 참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고 민준과 수진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수진이 실수로 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깨지면서 큰 소리가 났죠. 정호가 날아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진 씨?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퍼졌어요. 수진은 황급히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제가 실수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수?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손님 다치면 어쩔 건데. 사실 손님은 그 근처에 없었어요. 단지 바쁜 와중에 수진의 손이 미끄러진 것뿐이었죠. 하지만 정호는 계속해서 수진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알겠어요? 민주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참아야 한다고,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유리 조각을 치웠고 민준이 다가가 함께 도와줬어요. 괜찮으세요? 민준이 작게 물었지만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느꼈어요. 이 매장에서 알바생들이 왜 버티지 못하는지를요. 정호의 폭언은 일상이었고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수진은 조용히 앞치마를 풀며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하지만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정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세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고 민준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세요. 민준은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수진의 뒷모습이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죠. 역시 오래 못 가더라고.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충분한 증거가 필요했고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며 수진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지치고 상처받고 결국 떠나야만 했던 그 모습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매장에서 일하며 정호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목격했죠. 정호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도 알바생들을 혼냈습니다. 이것도 못해요? 정신 차려요.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손님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정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육 차원이에요. 민주는 그 모든 걸 기억했어요. 날짜, 시간, 상황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본사로 돌아가면 보고서에 쓸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왔어요. 23세 대학생 재훈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재훈은 열심히 했어요. 민준보다 더 적극적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설거지도 빠르게 처리했죠. 하지만 정호의 눈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너무 설치지 마요. 여기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으면서. 재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재훈이 입사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재훈은 카운터 옆에 잠시 기대서 숨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다가왔어요. 뭐해요? 서서 쉬는 거예요? 재훈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죠. 아니에요. 잠깐? 여기서 잠깐은 없어요. 일 없으면 청소하든지 정리하든지 해요. 재훈은 곧바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정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재훈이 주문을 받다가 메뉴판을 잠깐 헷갈렸어요. 신입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정호는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뉴도 제대로 못 외워요? 이틀이나 일했는데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저녁 퇴근 직전에 정호가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 씨,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재훈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왜요?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는 여기서 일하기 힘들어요.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 열심히 했는데요. 정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나갔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목격한 것들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더 현장에 있겠다고 했죠. 이제 정호의 타깃은 민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요즘 태도가 좀 건방진 것 같은데?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제가 보기엔 있어요. 손님한테 웃는 것도 어색하고 청소할 때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정호는 민준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민주는 정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이유가 뭔가요? 정호는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이유요?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태도가 별로예요. 민주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호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죠. 구체적으로? 그냥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제 매장이고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더 할 말 있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요? 매니저님, 저 누군지 아세요? 정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누군지 알긴 뭘 알아요? 강민우 씨잖아요. 그냥 알바생이고.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호가 명함을 집어들고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사 운영본부 이사 민준. 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민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본명은 민준이에요. 본사에서 현장 점검 차원으로 투입된 거죠. 그동안 매니저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충분히 봤어요. 정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사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매장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철저히요? 민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수진 씨 기억하세요? 유리잔 하나 깨뜨렸다고 손님 앞에서 망신 주고 쫓아냈죠. 재훈 씨는요? 이틀밖에 안 된 신입한테 적응 못한다고 해고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한 말도 똑같네요. 정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민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니저님, 여기가 매니저님 매장이 아니에요. 회사 매장이에요. 그리고 알바생들은 매니저님 부하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예요. 그걸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매니저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한테 해야죠.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 민준입니다. 현장 점검 완료했습니다. 감사팀 투입 요청드립니다. 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사님 제발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여기 제 매장이고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죠. 이제 본사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다음 날 본사 감사팀이 매장에 도착했어요. 3명의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고 정호는 그들을 맞이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정호에게 말했어요. 정호 매니저님, 지금부터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은 매장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CCTV 기록을 요청했고 근무 일지를 확인했으며 재고 관리 상태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들과의 면담이었어요. 감사팀은 한 명씩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장에서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엔 모두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옆에서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자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를 내세요. 휴대폰도 못 보게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손님 앞에서도 혼내시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감사팀은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며 증거를 확보했어요. 수진이 유리잔을 깨뜨렸을 때 정호가 손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 재훈이 주문을 헷갈렸을 때 망신을 주는 장면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사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징계 사유가 명확해요. 감사 이틀째, 감사팀은 과거 이 매장에서 일했던 알바생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수진과 재훈을 포함해서 최근 6개월 안에 그만둔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본사에서 조사를 하신다고요? 네, 수진 씨. 그동안 매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근데 매니저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손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하셨어요. 그날 유리잔을 깨뜨린 것도 실수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재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틀밖에 일 안 했는데 쫓겨났어요. 이유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적응을 못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감사팀은 그 모든 증언을 문서화했어요. 그리고 정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감사팀장이 정호 앞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정호 매니저님, 여기 보시면 지난 6개월간 알바생 이직률이 평균의 4배입니다. 그리고 손님 평가 점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요즘 알바생들이 근성이 없어서요? 감사팀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CCTV에 찍힌 이 장면들은 뭐죠? 손님 앞에서 알바생 소리 지르는 거, 신입이 실수했다고 당일 해고하는 거.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감사팀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규정상 매니저에게는 알바생 채용 권한은 있지만 부당한 해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매니저님은 그걸 남용하셨어요. 게다가 근무 환경 조성 의무도 위반하셨고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일단 오늘부로 매니저님은 직위 정지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 조치 내려집니다. 정호가 매장을 떠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남아있던 알바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알바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매니저가 오는 건가요? 네, 본사에서 적임자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어요. 어떤 매니저와 일하고 싶으세요?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같이 배워가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정호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졌어요. 해고 처분 그리고 부당 해고된 알바생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위로금 지급 명령. 정호는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민주는 수진과 재훈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시 복귀하실 수 있어요. 환경이 많이 바뀔 겁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수진은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복귀하기로 했어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도 부임했어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 매니저 지은 씨였습니다. 지은 씨는 첫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매니저는 관리자가 아니라 조력자라고 생각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알바생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재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민주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본사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가기 전 매장에 한 번 더 들렀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사님 오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사하러 왔어요. 지은 매니저도 카운터에서 나와 민준을 맞이했어요. 이사님 덕분에 좋은 팀을 만났습니다. 감사해요. 민주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민주는 알바생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이제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일하는 모습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재훈이 민준에게 물었어요. 이사님, 처음부터 저희를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장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민주는 매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매장, 그 안에서 웃으며 일하는 사람들. 이게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민주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본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번 사례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민준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직원들이 익명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 교육도 강화해야 하고요. 회의가 끝난 뒤 한 임원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호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민준은 다짐했어요. 며칠 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님, 요즘 매장 분위기 정말 좋아요.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민준은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감사하죠. 끝까지 버텨줘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매장은 이제 본사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이 되었어요. 알바생 이직률은 현저히 낮아졌고 손님 평가 점수도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지은 매니저는 알바생들과 함께 메뉴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매장 운영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신입 알바생들을 교육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녀는 신입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린 함께 배워가는 거니까요. 재훈도 꾸준히 일하며 매장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어요. 그는 가끔 민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자신을 쫓아냈던 정호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 모든 게 민준 덕분이었죠. 민준은 가끔 그 매장을 방문했어요. 공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수진과 재훈은 반갑게 맞이했고 지은 매니저는 최근 매장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요즘 새로 들어온 알바생들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일하게 되더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어느 날 민주는 본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매니저 후보자들을 면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사람을 판단했죠. 소리 지르겠다는 사람은 탈락, 함께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합격. 정호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해고된 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그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그는 전혀 다른 분야로 옮겨야 했죠.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동정도 만족도 아닌 그냥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 정말 기뻤던 건 정호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직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은 본사에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매달 한 번씩 본사 임원들이 무작위로 매장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죠. 처음엔 직원들이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견되었고 하나씩 개선되어 갔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작은 시작들이 모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그 매장에서의 일은 민준에게도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본사에 앉아서 보고서만 보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며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앞으로도 가끔씩 현장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처럼 신분을 숨기지는 않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어느 겨울날 민주는 그 매장을 다시 찾았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저녁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재훈도 손을 흔들었고 지은 매니저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매장을 둘러봤어요. 손님들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웃으며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터의 본래 모습이구나, 민주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실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 그렇게 1시간쯤 머물다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모습 보여줘서.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정호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나 재훈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 같은 사람이 할 일은 그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본사로 돌아온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첫 현장 점검 보고서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정호 매니저 건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그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가명으로 들어갔을 때의 긴장감, 정호의 폭언을 참아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명함을 꺼내 보였을 때 정호의 얼굴.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건 지금 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잘했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는데 젊은 알바생이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님 2,000원입니다. 민주는 돈을 내며 물었어요. 일 힘드세요? 알바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좀요. 매니저분은 괜찮으세요? 알바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좋으신 분이에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힘내세요. 편의점을 나서며 민주는 생각했어요. 모든 일터가 이렇게 되기를,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또 다른 현장 점검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다른 지역의 매장이었죠.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지만 미리 확인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명을 준비하고 평범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민주는 수진에게서 온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매장 직원들이 모두 모여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지은 매니저를 중심으로 수진과 재훈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알바생들까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도 고마워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 매장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평가가 좋은 곳이 되었어요. 손님들은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했고 직원들은 오래 근속하며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매장을 성공 사례로 삼아 다른 지점에 전파했죠. 지은 매니저는 우수 매니저상을 받았고 수지는 정직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재훈도 대학을 졸업한 뒤 본사 입사 지원을 고려 중이었어요.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그 매장 이야기를 다른 임원들에게 들려줬어요.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점차 회사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민주는 본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호를 만났을 때의 분노, 수진과 재훈의 상처받은 모습, 그리고 그들이 다시 웃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민주는 생각했어요. 그 일을 통해 배운 건 권력이란 건 사람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가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사님, 오늘 매장에서 신입 교육했는데요. 제가 이사님한테 배운 것들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우린 함께 배워간다고요.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정호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나 재훈처럼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민주는 알았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번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매장 앞을 지나쳤어요. 창문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매장,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구나, 민주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민준의 발걸음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변화는, 그 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부딪히며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떤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